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1년 차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 건강검진 때문에 잠깐 대학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별로 보고 싶진 않았지만 저를 버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잠깐 병실문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사지마비로 천장만 바라본 채 눈만 멀뚱히 뜬 상태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순간의 선택이 저희 둘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작년에 아이를 가졌을 때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했었던 시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적이 있었어요. 며느리 취급도 않던 시모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말에 먼저 찾아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이미 시모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미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매번 오락가락 했었어요. 언제는 잘해줬다가 또 언제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본인 아이가 아니라면서 자기는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는데 임신했다고 매일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모가 저희 부부 사이를 좋게 봐주셨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뒤에서 남편한테 오해를 만드는 말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바람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졌었나 봐요. 나중엔 외출하는 게 두려워질 정도로 저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시모가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제 배를 빤히 바라보더니 어이없는 말을 했고 그 한마디에 화가 난 저는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밖에서 딴 놈과 놀아나서 생긴 아이라고요?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네가 하도 다른 남자들과 붙어 노니까 혹시 몰라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열을 올리니? 보통 이런 말 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지금 보인 태도가 나를 더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말로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친자라곤 하지만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의심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살아온 환경은 달라지지 않거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안 써더니 예전에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너를 키웠을 때 옆에서 뭘 보고 배웠겠니?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랑 내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으니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아 내쫓아 버리고 싶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손자일 수도 있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도록 해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까봐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적 아버지랑 이혼하고 저 먹여 살리기 위해 숙식 제공을 해준다는 말에 잠깐 들어가 일했던 과거의 일들 때문에 이러시는 거 정말 불쾌하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 술집에 있었을 때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술집 마감할 때 청소하는 일만 했었다고요. 제가 전부 다 지켜봤었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절대 없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그거야. 나는 못 봤으니까 네 말을 100% 신용할 수는 없지. 중요한 건 술집에서 일을 했다는 거잖아. 뒷조사하면 과거 이력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야. 그리고 내 아들도 너를 의심하고 있다는 건 네가 그동안 보인 행실이 잘못됐다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처신하고 다녔길래 저러는 거니? 이게 다 어머님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이한테 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처럼 계속 주입시키지 않았어요?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밀어붙이는 바람에 시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신부 대기실에 있었던 저에게 찾아와 내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며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떨어뜨려 놓겠다며 뭣도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결혼식 날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눈물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시모는 저희 집안의 치부를 캐내서 남편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처음에야 당연히 저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시모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듣던 남편은 조금씩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배달을 요청하려고 주소를 적은 다음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저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건네주었는데 전달받은 직원이 제가 장을 봐놓은 카트에 테이프로 붙이려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직원이 들고 있던 메모지를 뺏었습니다. 일을 해야 될 남편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마트에 왔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제 앞에 나타난 모습에 당황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보며 마트에서 화를 냈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할 말을 잃었었고 남편한테 실망을 했지만 이미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에서 시모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마트에서 제가 어떤 남자와 심상치 않은 관계라며 남편을 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마트에서 직원한테 꼬리치는 모습을 봤다며 사진 한 장을 남편의 핸드폰에 전송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장면을 봤을 땐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딱 봐도 물어보는 상황인데 시모는 바람 피우는 장면이라고 상상을 하게끔 추가적인 설명으로 남편을 힘들게 했어요. 시모가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들이 남편도 처음엔 믿지 않고 무시했었지만 계속되는 시모의 주입이 남편을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상상하게 만들었는지 결국 의처증이라는 정신적인 병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잡으려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서 외출을 하게 되는 날은 거의 없었고 남편한테 저는 가벼운 여자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해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면서 저까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다녀간 이후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은 처음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좋아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면서 혼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또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죠. 시모의 뱀 같은 혀 때문에 남편이 정신질환자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시모는 저와 이혼을 하게 만들 생각만 가지고 끊임없이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 해도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아이만 데려가고 저를 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시모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바뀌지 않는 남편은 시모가 다녀간 이후 힘들어하는 저에게 퇴근하자마자 또다시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인데도 증오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할 수 없어?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서로 속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언제까지 이럴 건데? 당신만 병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고. 이게 사는 거야? 지방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CCTV를 설치해서 나를 감시하고 있잖아. 당신이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기 전까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들어놨으면 이제 그만 믿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어? 회사에 다니는 거 다른 남자와 눈 맞을까봐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퇴사까지 강요해놓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불안하다고 집에만 있으라더니 이젠 CCTV까지 전부 다 설치해서 숨도 못 쉬게 감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보여줘야 믿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차라리 그만 이혼하자. 당신 어머님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혼하지 않으면 뒤에서 지속적으로 당신을 괴롭힐 거야.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유전자 검사를 해도 내 생각엔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이미 당신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렸고 나 또한 너무 큰 상처들로 인해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친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멀리 이사 가자고 했었는데 당신이 가족들과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는 거야? 당신 요즘에 나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조만간 손까지 올릴 것 같아 너무 불안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 갈라서는 게 좋겠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인 나를 믿지 못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제 그만 당신도 결정해줘.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너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시간이 얼마인데 그냥 너를 보내주고 끝내라는 말이 나와? 딴 남자랑 이미 살 곳까지 정해놨냐? 이렇게 급하게 정리하려는 거 보니까 다른 남자 생긴 게 확실한가 보네. 뱃속에 있는 그 남자의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하냐?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제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로가 살기 위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시모가 바라는 방향대로 움직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가 뒤에서 주입시키는 거짓말에 믿지 않았던 남편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상상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까봐 각자 갈 길 가는 게 앞날을 위해서도 맞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한 거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겠다면서 거부를 했었지만 본인도 많이 힘들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다음날 법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갑자기 뜬금없이 이혼이라니. 아직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는데 말도 없이 이혼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내일 법원은 절대 못 간다. 이제 와서 왜 또 그러세요? 저희는 이미 결정 지었어요. 번복할 생각 없고 이제 그만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뒤에서 이 사람한테 계속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하려고 악화시켰으면서 갑자기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야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집안 자손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보자. 솔직히 안 봐도 내 손자인 거 알고는 있는데 혹시 모르니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니?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유전자 검사하는 거 태아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말을 들어서 저는 그런 거 안 할 생각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고 속 편하게 생각하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님 손자라고 해도 지금은 달라질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계속해서 저를 의심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 보세요. 이미 끝났어요. 이혼할 거고 다시는 어머님 집안의 며느리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박씨 자손인가 보네. 재우야, 이혼 그거 좀 더 미루면 안 되겠니? 출산할 때까지만 버텨봐. 엄마가 원하셨던 거고 저는 이혼을 번복할 생각 조금도 없어요. 저 사람 뱃속의 아이가 내 자식이라 해도 저는 이미 감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함께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의심을 할 텐데 정말 마지막에 누군가 하나는 잘못돼야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 전에 저는 멈추고 싶어요. 그러니 엄마도 더 이상 저희 관계에 관여하지 마세요. 시작은 엄마가 했어도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엄마 덕분에 저희 결국 이혼하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성급하니? 서로가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니? 시모는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상당히 불안해했어요. 원래의 계획은 둘이 갈라서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자 시모는 그래도 손자는 보고 싶었는지 이혼을 멈추길 바랐습니다. 본인이 원하던 걸 이루게 해주겠다는데 갑자기 반대를 하니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붙잡기 위해 이번엔 반대로 남편을 설득했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와 오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희는 이혼을 결정했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까지 하게 되었죠. 합의 이혼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좋게 마무리를 지었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한 공간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모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 사람과 지금 이혼 서류 제출하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했으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집만 챙겨 나갈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성급해? 뱃속에 있는 손자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네가 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땐 뱃속에 아이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잖니. 오늘 서류 제출했어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3개월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재우 너는 끝까지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저번에 솔직하게 전부 털어놨었잖아. 며느리로서 받아주기 싫어서 이혼하게 만들려고 엄마가 전부 다 거짓된 말로 꾸며낸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계속 이럴 거냐고. 이제 그만하고 서로 다시 좋은 관계로 지내거라. 그게 그렇게 어렵니? 당연히 어렵죠. 이미 저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심스럽고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밖에 돌아다닐 때도 눈깔이 돌아가는 것도 신경에 거슬릴 정도라고요. 모든 행동들이 저에게는 이 사람이 끼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예전엔 저희들을 이혼시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제가 저 사람이 의심스럽고 모든 행동들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요. 오죽했으면 집안 곳곳에 CCTV를 전부 설치해 놨겠어요? 엄마가 시작한 거 제가 마무리 짓겠다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만하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 해도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 그래.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 이거 오늘 너한테 주려고 온 거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한 것 같아 미안해서 하나 준비했으니 이거 받고 기분 풀어주면 안 되겠니? 요즘 젊은이들 슈퍼 가라고 하면 환장한다면서. 이거 2억짜리 차키다. 사람 시켜서 주차장에 세워놨으니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우리 박씨자손 품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일반 국산차 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운전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차 꼭 타고 다녀야 한다. 어느 누가 2억짜리 슈퍼카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겠니? 주위에서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갈 테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꼭 이 차를 타야 된다. 그래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를 지킬 수 있는 거야. 시애미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아, 이럴 거면 애초부터 잘하던가. 우리 집안 아이 임신했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해요? 이 차 주면 이 남자 저 남자 막 꼬시고 다니겠다. 니까짓게 2억짜리 슈퍼카가 가당키나 하냐? 너희 집안 수준을 생각해. 장모한테 배운 게 꼬리치는 건데
슈퍼카 타고 다니면 꼬리가 나만 하겠어? 당장 키 내놔. 남편은 시모가 제 손에 쥐어준 차키를 빼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밖으로 나가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을 말리기 위해 뒤쫓아갔고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밖에서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거실 창문 밖의 상황을 살펴보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던 차에서 시모가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미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버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슈퍼카 안에 타고 있던 남편을 외쳐 부르면서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심각하게 충돌해서 그런지 양쪽 문짝이 틀어져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경비원분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출혈도 심했던 남편을 무사히 꺼낼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오랜 시간 수술을 하고 병실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심각한 사지마비였어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었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고가의 스포츠카가 몇 대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사고가 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차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던 걸 확인하게 되었다며 당시 사고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천천히 밖으로 나가던 남편의 차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아파트 벽과 충돌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게 됐는데 그 차는 시모가 중고차 매장에서 구입한 차량이었어요. 문제는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침수 차량이었고 물에 잠겨있게 되면서 전자계기판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시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차주의 변심으로 처분하게 된 차량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경찰분들은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던 침수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매장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차를 운전하게 됐다면 저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게 자기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오열을 하면서 땅을 쳤지만 이미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시모의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행동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고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몰래 병실 밖에서 남편의 모습을 봤는데 1년 전과 다른 건 전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네요. 시모는 아들 손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아들을 병간호하면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중이죠. 저희 엄마의 건강검진이 끝나서 사지마비가 된 전 남편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병원 밖 벤치에 앉아있는 시모를 발견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가 저희 부부 사이를 시모가 축복해 줬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테고 시모는 태어난 아들 손자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의사 말로는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기적을 바라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인 본인이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눈을 깜빡이는 걸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네요. 이런 가정을 만든 시모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의 행복을 빼앗아 버렸으니 그 고충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불행이 아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하지만 그게 말이 쉽나요?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벌써 각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위로도 제 마음을 치료해 줄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받아서 어느 정도 진정이 필요해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온 상태예요.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머무른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이죠. 결혼 후 남편이 살던 동네로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했었어요. 아버지 사업차 움직이게 되었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고려해 제일 적당한 것 같아 그곳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한 동네에서 살면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일단 저희가 움직이는데 너무 편했습니다. 명절날은 두말할 것도 없었죠. 저희 가족은 친척분들과 등을 돌린 상태예요.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술만 먹으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그놈의 술이 문제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모여도 기분 좋아 한 잔씩 들어가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매일 얼굴 보는 사이도 아니고 명절날 그것도 한자리에 모이는 적이 거의 없어서 어쩌다 서로 마음 맞아 모이면 좋게 마무리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불만들이 많으신 건지 결국 못 볼 걸 보고 나서야 등 돌리고 얼굴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 아버지가 제일 심각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원래 저희 집안이 제일 잘 살았었는데 10년 전부터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 수도 많이 줄게 되었고 결국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점점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죠.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니 아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다시 오기 마련이라고 좋은 쪽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도 아버지는 항상 불만이 가득하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친척분들은 점점 더 사업이 잘 되었고 저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커졌습니다. 한 가족이면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축하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조언 같은 것도 해주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제일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한 동네에 저희 집안과 시부모님이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금전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술을 좀 드셔서 그런지 또다시 아버지의 문제되는 성격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된다니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걱정이 많거든요. 이익을 많이 봐야 하는데 적자를 보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라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지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버텨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하는 사업이 전망은 박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도 처음에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는데 경쟁 상대도 많아져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많으면 손해를 보긴 마련이죠. 빠른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에 운영하던 사업이 계속 적자를 보게 돼서 다른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려울 때 옆에서 제 아내가 많이 도와줘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니 이렇게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네요. 아, 그래요? 역시 내조를 잘해야 집안의 가장이 바로 서는군요. 제 아내는 워낙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포기한 상태거든요. 밥만 축내기 바빠서 식비 감당하는데도 헐떡거리는데 안사돈께서는 관리를 잘 하시는지 몸매도 좋으시고 확실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보이네요. 사돈어른께서 잘 되신 이유가 바로 보이는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당신도 뭐 좀 해봐. 집에만 박혀서 맨날 몸빼바지에 뱃살은 축 처져가지고 비빔밥이나 비벼 먹지 말고. 그러니 살이 그렇게 찌지. 어디 데려가려 해도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이참에 안사돈이 다니는 헬스장에 좀 같이 나가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남편에게 내조를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사람이 말이야,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당신만 보면 한숨만 나와서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 내가 살 맛이 안 나.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술이 좀 취하셨는지 엄마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혼자만 가지고 있던 불만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 말을 시부모님 앞에서 듣다 보니 엄마는 상처를 받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가 상당히 골치 아팠어요. 그리고 엄마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 난감했죠. 서로 분위기 좋게 지내보려고 남편과 함께 자리 마련한 건데 그런 저희 마음 알지 못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엄마가 집에서 절대 놀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엄마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지 아셨으면 저런 식으로 시부모님 앞에서 면박을 주진 않았겠죠. 아버지 회사 잘 되라고 뒤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서 보이는 것만 보려는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한 뒤 부모님 집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터지면서 결국 아버지와 한바탕 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해야 마음이 편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아버지 사업 잘 되라고 엄마가 얼마나 옆에서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아버지 잠잘 때도 엄마는 사업에 필요한 자잘한 일들 다 끝내놓고 그래도 사장이라고 다음날 이불 셔츠 다 다려놓은 다음 집안일까지 전부 끝내는데 아버지는 사장이랍시고 목에 힘주려고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고 계신지부터 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분이 제 아버지라는 게 정말 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뭐야?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애비 앞에서 입을 놀리고 있어? 쓸데없는 말 주저리려고 지금 너희 집 안 가고 들어온 거냐? 그만 좀 해. 명주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구만. 뭘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열내고 있는 거야? 우리 딸한테 술 먹고 소리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당신이 그럼 잘했다는 소리야? 아무 말 하지 말고 당장 씻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엄마도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성격이신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있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아랫배를 갑자기 움켜쥐셨고
아무래도 쉬어야 할 것 같다며 저보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며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말도 안 끝났는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고 소리를 지르셨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그만하시라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집에서 나왔습니다. 술만 먹으면 대화도 통하지 않고 무조건 화부터 내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 인연 끊고 살고 싶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전에 있었던 상황은 아버지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남편과 저 또한 아버지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고 시댁에서도 저희 집안을 부르는 게 오히려 집안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생각하셨는지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냥 안부차 전화였고 요즘 제가 일이 바빠 전화를 드리지 못해 엄마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대화를 하면서 엄마의 감정 상태를 웬만해서 알아차릴 수 있었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여쭤봤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요즘 제가 일이 바빠서 못 들려 죄송해요. 아니다. 일이 우선이지. 너희가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별일은 없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봤다. 오늘 산부인과 갔다 왔는데 요즘 엄마가 소변도 자주 마렵고 아랫배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아무래도 방광염 같아 산부인과에서 약 좀 타왔어. 너희 아버지 회사 일이 잘 안 풀리잖니.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 약 먹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너도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지? 항상 몸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 가도록 해. 엄마도 참다 병원 가서 약 타오긴 했지만 방광염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네. 엄마는 아버지의 일도 있지만 회사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 아버지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와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그냥 잠깐 집에서 얼굴 보고 돌아가는 게 엄마도 부담이 덜 될 것 같아 주말에 잠시 들리게 되었고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가게 된 건데 엄마의 얼굴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은 괜찮으신지 몇 번을 물어보게 되었고 엄마의 이런 몸 상태를 아버지는 알고 있긴 한 건지 현관에는 술병이 가득했고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제 표정을 보고 바로 눈치를 채셨는지 그냥 놔두라며 사업하는데 요 근래 적자를 더 크게 봐서 아무래도 사업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런 거라고 씁쓸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안 좋은 건 대충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정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워낙 회사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모든 생활을 알기가 힘들었어요. 가까이 살면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지 못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이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고 간단하게 식사를 한 뒤 밀려있는 살림 도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아버지는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다른 일을 또다시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시아버님과 자주 연락을 하는 것 같았고 아무래도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버지가 저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을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셨고 저는 섣부르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시부모님 생각도 여쭤봐야 하고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회피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시아버님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부부 동반으로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셨고 걱정이 되었지만 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던 저희는 잘 다녀오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양가 집안끼리 여행 간다는 자체가 어려운 자리이고 아버지께서 술을 먹으면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발하시고 한참 뒤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술은 입에 대지 않기로 결정을 봤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안도의 전화였고 부탁 좀 드린다며 어머님과 그래도 분위기 좋게 통화를 끝낸 뒤 엄마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아무래도 방광염이 쉽게 낫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전화가 없는 걸로 봐선 아직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늦은 새벽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고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의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급했고 저에게 설명한 상황은 충격이었습니다. 예, 며느라,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다. 일을 어쩌니? 안 사더니 어디 가셨는지 보이질 않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전화기는 꺼져 있어서 지금 너무 걱정스럽네. 사돈 어른도 지금 당황하셨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계셔. 경찰에는 신고했다. 아무래도 다음날 가긴 어려울 것 같아 미리 전화했으니 일단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봐라. 만약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고라도 나셨으면 그때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니까 침착하게 정신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럼 상황 봐서 다시 전화할게.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남편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머님의 소식만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를 진정시켜줬어요. 만약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엄마를 만났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아 옷만 입고 침착하게 어머님에게 전화가 다시 울리길 기다리고 있었고 아침이 돼도 연락이 없어 제가 전화를 해봤지만 어머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고 저도 아버지께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는 걸 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걸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남편과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시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자 제 마음은 끝도 없이 불안했고 도착을 하는 순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었어요.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형사분들이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 그곳으로 급하게 걸음을 옮기니 구급차에 급하게 실려가는 엄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엄마에게 달려가 정신 차려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을 본 어머님은 절벽에서 떨어진 걸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했다며 머리를 크게 다친 것 같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빠르게 응급실로 향했고 그런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 아버지 잘못이죠? 술 먹고 또 행패 부리신 거예요? 왜 엄마가 절벽에서 떨어졌냐고요? 나는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저리 비켜. 기분 더러워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신다고요? 지금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빨리 출발하지 않고 집으로 가겠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여행 가자고 부추기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책임 회피하고 집으로 가겠다고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죠. 당장 병원으로 가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를 쥐어뜯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일단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서둘러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남편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병원에 도착해 엄마의 수술이 잘 끝나길 바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수술실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기가 전부 미안하다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와 엄마와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날에 술을 먹은 적 있냐고 여쭤봤고 시부모님과 술을 함께 드신 적은 없다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가 수술실에서 무사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대수술이 끝이 난 뒤 의사가 걸어 나와서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머리를 다친 것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정밀검사 결과 엄마는 난소암이 발견되었고 상당한 진행이 되어 있었다며 아무래도 수술이 끝나 정신을 차린다 한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거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제 앞에 어머님이 저를 보살펴주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정신을 차린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제 앞에 어머님만 앉아 계시길래 전부 어디 가셨냐고 여쭤보았고 모두 다 경찰서에 있다며 어두운 얼굴빛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건 아버지의 문제가 된 행동이었고 경찰서에서 증거가 나온 것 같다며 아버지가 조사를 받으려 경찰서에 들어가 같이 따라간 거였어요. 저도 이런 상황에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 어머님과 경찰서로 향했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와 한숨을 쉬며 안 들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말투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있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고 제가 딸이라고 형사분께 얘기하자 저에게 컴퓨터에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맞냐고 재차 물어보는 답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었고 도저히 아버지라고 믿을 수 없는 행동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단둘이 호텔 근처에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갑자기 아버지가 화가 나셨고 엄마를 보며 삿대질을 하더니 쉬지 않고 영상만 봐도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뒤돌아 다른 곳으로 향했고 다음 영상을 틀어주니 거기에선 아버지가 엄마의 어깨를 밀치며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변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는데 호텔 앞이 바닷가 근처에 너무 늦은 저녁이라 영상으로만 봐도 위험한 장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 아빠와 엄마가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발을 헛디디면서 엄마는 떨어지게 되었고 아빠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절벽 아래로 고개를 내밀어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급하게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절벽 밑이 아닌 호텔 안으로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놀랐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순간 화가 나 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발길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했지만 묵묵히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업도 망했고 앞으로 먹고 살기 빠듯한데 너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대. 그래서 병원에는 왜 입원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한테 갑자기 난소암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말기래. 한평생 일만 하며 힘들게 지냈는데 이제는 네 애미 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거냐? 내 인생 그렇게 소비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린 결정인데 그게 뭐 어때서? 말기면 어차피 돈 쓸 이유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투게 된 거고, 네 엄마는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진 거야. 결정적으로 내가 밀지 않았잖아. 그러니 나는 형벌이 아주 적겠지. 아버지의 말에 듣고 있던 형사는 어이가 없었는지 인간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더 이상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악연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사분께 제발 이 상황에서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최고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아버지가 쓰레기라는 걸 뒤로 한 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엄마를 돌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을 뜨게 되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로지 눈으로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의사는 정신이 돌아온 엄마를 보며 진찰을 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면 대화는 가능할 것 같다며 엄마가 빨리 기력을 회복해서 다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걱정을 해주셨어요. 난소암이 발병이 된 걸 안 순간은 말기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급했어요. 엄마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없었고 제발 모든 치료가 무사히 끝이 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고 다행히 머리에 있는 더 큰 문제는 없어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하면 난소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골반 MRI 검사를 진행했어요. 벌써 다른 곳에 전이가 많이 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날짜를 잡으려 하는데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기 시작했고 아랫배를 움켜쥐며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몸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떠나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런 현실이 너무 힘이 들어 주저앉게 된 저를 어머님이 부축해 주셨고 좋은 결과가 올 거라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수술실에서 걸어 나온 의사는 급한 불은 껐지만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수술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그렇진 못했었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다가 아무래도 필요한 물건들을 집에서 가지고 와야 할 것 같아 잠시 부모님 집에 들렸어요. 필요한 속옷과 여분의 옷을 챙기고 있는 도중 엄마의 옷 서랍장 안에 검은색 상자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라 뭔지 싶어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서류 한 장과 여러 가지 사진들이 들어있었고 전부 다 확인한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아버지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녹음기와 함께 몇 가지 영상의 증거물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 들려온 내용과 몇 개의 영상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난리치는 아버지의 행동들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해 난소암에 걸리셨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경찰서로 향했고 모든 증거물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동안 엄마가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녹음하고 영상까지 저장했다는 걸 알게 되자 엄청 놀라셨는지 상자 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이혼 서류까지 들어있는 걸 보고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었죠. 엄마는 사경을 헤매고 계셨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런 행동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법적인 처벌을 강하게 내려달라고 하곤 병원으로 향했어요. 경찰서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병원 비상계단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힘들었을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엄마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몇 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까지 병행을 하니 버티기가 상당히 힘드셨는지 계속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놓고 먼저 떠나기 싫다며 정신 차리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그런 와중에 아빠는 결국 엄마에게 저지른 행동이 우발적이 아닌 고의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평생을 아버지 뒤에서 열심을 보인 엄마를 막대했다는 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자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보관해둔 증거물은 아버지가 사업이 힘들어질 때부터 모아둔 자료였고 그 기간이 무려 9년 정도나 되었어요. 그동안 엄마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엄마는 현재 이혼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걸 해줬어요. 현재 엄마는 병원에서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계시고 몸 상태는 예전보다 좋아지셨어요. 확실히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라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면 좋은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현재 시부모님과 남편이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계십니다. 온 집안을 난장판 만들어버리는 사람 한 명이 없어지니 너무 살만하고 친척분들과의 관계 또한 좋아진 상태예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가 생각보다 체력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하루빨리 완쾌되셔서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몸 관리 잘하세요. 어느 순간 오는 질병을 빨리 막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또한 불행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